투자 권유가 안 되는 상품인 거 알고 계시죠? 초고위험군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본인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국채 실전 투자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를 선정한 이유는요, 지난 1화와 2화에서 브라질 국채 언급이 종종 됐었죠.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금융감독원 증권사별 브라질 채권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브라질 채권 판매 잔액은 7조 8,390억 5천만 원입니다. 많죠?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증권사 개인 고객 기준 브라질 국채 판매 비중도 절대적인데요. 최근에는 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브라질 국채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인기 많은 상품이 된 이유를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상담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방문해 주셨나요?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투자 권유가 안 되는 상품인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런가요? 왜죠? 자본시장법상 국제 신용등급 기준의 A등급 이상의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만 투자 권유가 가능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BB- 수준의 신용등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권유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당사에서 거래 가능한 다른 해외 국채는 미국 국채, 우리나라 국채, 사우디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국채를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님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그럼 다음 문항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나 파생 상품도 경험이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백 상품도 투자 경험 없으시고, 네. 여기에 성함하고 서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한번 고객님의 투자 성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요. 네. 고객님의 투자 성향은 위험 중립형으로 나오셨습니다. 위험 중립형의 의미는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5가지 등급 중에서 세 번째 등급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위험 중립형의 등급은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중에 중간 정도 성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위험 중립형이 나오셨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는 중위험 이하의 상품만 저희가 권유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브라질 국채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투자 권유가 안 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환에 노출된 상품이기 때문에 초고위험군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공격 투자형 이상 고객님한테 적합한 상품인데요. 그래도 원하신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작년 기준으로 GDP가 1조 9천억 불 정도 되는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GDP 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1조 6,500억 불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우수한 수준의 GDP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약 3,700억 불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940억 불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면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국가 부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본인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브라질 국채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 투자를 결정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브라질 국채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비과세, 환노출, 이 세 가지가 브라질 국채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라질 국채의 표면금리는 10% 정도로 브라질의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최근 국채 가격이 상승했지만 현재 시점에도 연 6에서 8% 정도의 매수 금리가 나오는 고금리 상품입니다. 또한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협약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 자본 차익, 환 차익까지 모두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고객님의 매수 금리가 곧 실질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성이 브라질 국채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헤아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높은 이자 수익으로 일정 수준의 환 손실은 커버가 가능하지만 헤아라 약세로 인해서 원 헤아라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높은 수익성이 브라질 국채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브라질 국채가 고금리에 발행되는지 브라질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현재 금리는 6.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 수준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던 2015년 한때는 14.25%까지 상승하면서 브라질 국채의 수익률이 16%까지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8%대까지 브라질 국채 매수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대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브라질 국채를 투자할 때 브라질의 금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같이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중도 매도 시에는 변화에 따라서 내 채권의 수익률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 하락세가 계속될 것인지 하락세가 상승 반전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 수준이 3에서 4%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금리 상승 반전보다는 동결이나 하락 기조 유지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상승과 하락이 투자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중도 매도 시에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브라질 국채의 투자 수익률 시뮬레이션 예시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2027년 1월 1일 만기물 상품의 현재 매수금리 8.2%를 가정하고 투자 원금 대비 단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 환율이 한 300원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현재 환율에 들어가서 환율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 후에 고객님의 수익률은 원금 대비 7.8%, 2년 후에는 15.4%, 3년 후에는 23.1%, 만기 때는 57.5% 수익률이 고객님께 제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이 없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환율 변동이 없고 금리 변동이 없을 때 제가 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금리 변동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금리가 2% 정도 하락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년 후에 수익률은 17.5%, 금리 변동이 없을 때보다 10% 이상 수익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년 후에는 23.9%, 3년 후에는 30.2%, 만기 상환 때는 57.5%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내가 투자 이후에 상승하였을 때는 실제로 1년 후 정도 된 시점에는 오히려 손실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때 중도 매도했을 때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중도 매도하기 때문에 0.8% 정도 손실 정도가 나오고요. 2년 후에는 수익률이 7.9%, 3년 후에는 16.6%,
만기 때는 57.5%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수익률표를 보면서 네. 만기 때는 왜 수익률이 다 같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그거는 채권 가격이 만기 때는 발행한 시점에 1,000원 기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아,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을 하지만 만기 시점에는 채권 가격이 다시 1,000원 기준으로 상환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리 변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중도 매도 시에 기준금리가 상승한 시점이냐 하락한 시점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의 동향을 잘 체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채권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금리 동향의 변화를 네, 확인해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리 변동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리 변동보다 더 중요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환차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